네, 이제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국바세 공개 토론의 사회를 맡은 최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공개 토론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될 토론회를 국민의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주제로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1회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국바세 공개 토론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우리 국바세 대표 신인규 변호사께서 토론의 취지와 국바세 단체에 대해 구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신인규 변호사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비도 오고 습한데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아마 저희가 오늘 다 처음 뵙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음은 다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국바세에 대해서 왜 이게 시작을 제가 했으며 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실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게 정권 교체도 했고요. 그리고 지방선거는 또 대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엄청난 그런 신뢰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도 참 뿌듯하고 저도 이제 좀 오디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돌아가서 이제 제 업에 좀 집중을 하고 살고 싶었습니다만은 당이 또 이렇게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저도 제 생업을 잠시 내려놓고 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느꼈고요.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저희 그 나눔국대다에서 만났던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좀 공론회장은 필요하지 않겠냐, 우리가 어떠한 뭐 액션은 못하더라도 얘기는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구글 시트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는 한 5,000명 후반? 그죠? 6,000명? 지금 6,000명 가까이가 신청을 하셨고요.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카톡방에서 오셨겠지만은 현재 3,000명 가까이가 활발하게 소통을 좀 온라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당원들이 주류이실 거고요. 또 당을 걱정하시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앞서서 제가 생각하는 현재의 문제의식과 또 오늘 이렇게 건강한 토론이 또 있었으면 좋겠고요. 좀 몇 마디만 제가 짧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유가 저는 정통 보수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 또 정당 민주주의를 이끌어왔고 민주주의를 앞서서 개척했던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을 우리가 배출한 민주주의 정당입니다. 보수가 뭡니까? 보수가 법과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당에서의 법은 당원 당규죠. 근데 그 당원 당규가 지금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 만에 하나 작은 절차를 위반해도 문제지만은 이거는 당의 대표 내지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를 통해서 우리 당원들이 주권을 위임을 했는데 지금 그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 그 법과 원칙에 대한 것을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호감과 비호감으로 모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를 여기서 공개적으로 지지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건 언론인들 다 계시니까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당원 민주주의, 절차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당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벤트로 8.2 이벤트라는 걸 했는데 이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8조 제2항입니다. 정당의 활동과 조직과 목적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이 있죠. 그걸 어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정당의 주인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할 건데요.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라고 한다면 전당대회를 무시할 수 없는 거고요. 당의 주인이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오늘 여기서 누가 주인인지를 토론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올해 나이가 이제 80년대 중반생이기 때문에 30 후반 정도 되는데
뭐 과거와 미래를 나눌 게 있겠습니까? 과거가 누적돼서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 지금 모이신 분들 젊은 분들만 모인 것도 아니고요. 남녀노소 다 모이셨습니다. 뭐 당원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지만은 다양한 분이 모이셨다는 말씀 드리겠고, 저는 사람의 물리적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의힘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과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지, 좀 이 부분을 조금 오늘 토론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보수 정당의 가장 큰 문제가 인물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소위 말하는 당대표에 대한 지지 모임을 제가 쓰지 말라고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인물 정치가 싫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하는 사람을 또 인물 정치라고 비판을 하면은 참 난감합니다.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 대한 신뢰를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말 그대로 국민의 힘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을 위해서 제언을 해주셔야지, 여기서 누구 지지하자고 얘기하시면 그분은 저희와 함께 가기가 어렵다는 점을 미리 밝히겠습니다. 저는 그게 미래 정치의 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루어 살고 그 안에 정당의 자유가 있어서 정당도 선택합니다. 뭐 적이 아니죠. 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을 구성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1호되는 정신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여기에는 저는 최소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견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것도, 과연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결정을 내야 될 것 같고, 낸 결정을 만약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저는 전 국민이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책 다 요즘 검색도 되니까요. 대한민국 제 헌법 8조 제2항에 따른 정당의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이 당원 당규가 필요 없다, 당원 당규 무시해도 된다, 자기의 목적에 앞서기 때문에 수단은 불법해도 넘어가자, 이 얘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재명 후보가, 제가 이재명 후보 제일 전선에서 공격을 했던 사람이고요. 제가 이재명 비리 특위 대변인 출신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목적이 정당했기 때문에 자기는 수단이 불법해도 된다는 얘기에서 제가 전면에서 비판했습니다. 당시에 음주운전도 공익적 목적이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합당화된다 라고 이재명 후보가 허튼 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걸 비판했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의 정당성, 다수가 원하니까 묶어가자, 억울하니까 참아라,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그럼 누가 억울하게 만들었는지 그 책임 기속은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억울하고 나서 참을지 말지는 당사자가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헌법 조항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좀 건설적인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와 싸우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당의 민주주의, 그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가볍게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의 포문을 열 첫 행사는 참가자들의 공개 발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지만 한정된 시간 속에서 모든 분들의 발언권을 보장해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각 연사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5분인데요. 1분이 남았을 때 제가 시간을 체크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사자들께서는 5분 내로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자 모시겠습니다. 우리 발언자님, 앞에 계시는 발언자님, 예, 먼저 발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경로 우대를 받아서 1번 발표자로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저는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교활한 진보보다는 무능한 보수가 낫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교활한 사람은 고칠 수 없지만 부족한 거는 저는 바로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왔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님께, 저는 오늘 좀 만날 줄 알았는데 안 오셨군요. 이준석 대표를 뜯어말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싸움은 가치가 있을 때 저는 싸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치 없는 싸움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하겠다고 그러지만 지금 정당이라는 거, 정치는 대세에 다 기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법원에 간다 해도 저는 이길 확률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이 나와 있는 싸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준석 대표를 뜯어말리고 싶어서 왔고, 그럼 앞으로 이준석 대표는 이 모임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만약 이 모임을 만들어 간다면 정당 민주화, 민주, 국민 이런 거 팔아먹지 말고 그동안 이 여의도 바닥은 이념 장사꾼, 통일 장사꾼, 정치 장사꾼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모임이 바로 가려면 이 장사꾼들의 교활한 국민 속이기를 어떻게 멈추게 할 것이냐를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방법으로 저는 한 25년 정도 시민운동을 겪는지라면서 그 언저리에서 이렇게 엿보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단체마다 만들 때마다 욕심이 그뜩 들어차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한자리 할까, 어디 가서 언론에 얼굴 한번 비칠까, 이거 외에는 그 이상도 이해가 아닌 단체를 저는 너무 많이 봐왔고, 그래서 저는 이 단체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조직 운영은 정당의 민주화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민주화, 국민 이런 거 하지 말고 닥치고 생활정치하라고 저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으면 합니다. 닥치고 생활정치, 지들만의 정치공학적 문제, 또 저들만의 대화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떤 것이 정말 국민이 바라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깊이 고민한다면, 내 뱃속에 있는 욕심을 끄집어낸다면 세상이 저는 바로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준석 대표는, 저는 이준석 대표 처음 봤을 때 무릎을 딱 쳤습니다. 이런 청년이 있었어? 이런 사람이 있어? 이준석 대표, 제가 뭐 예찬론자이긴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저는 물러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나서 아니고 진 것이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 하는데, 우선 저는 정당에서 시민운동을 정치처럼, 정치를 시민운동처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즉 정당 내에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당이 잘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쉽게 설득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떠한 이로운 방법을 제시할 건지를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가진 능력, 이준석 대표는 전략, 전술, 실력, 추진력, 행동력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저는 정말 이준석 대표 볼 때마다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람을 짓밟고 깔아뭉갠다는 거에 저는 화가 납니다. 이준석 대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이렇게 정치꾼들이 국민을 깔보고 함부로 하는 행동, 여기에 저는 화가 나고 울분이 토해집니다. 제가 올해 70 먹은 할머니입니다. 70 먹은 할머니지만 저는 인생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지식과 다르게 저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앞으로 이 조직에서 저는 한 25년 NGO 단체를 이렇게 들여다봤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의 그 남은 생활을 그것을 위해서 좀 얘기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고, 그래서 오게 좀 장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진보는 틀린 이론이라도 이념을 정확하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보수는 그것마저도 없고 무능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 운동이 제대로 된 시민단체, NGO 단체로서 이 단체가 만들어지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심 어린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단으로 나와주시죠. 시간은 동일하게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이 남았을 때 제가 제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책임당원 장인혁입니다. 지난 4연패 이후 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유로 대선과 지선을 이기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국민분들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습니까? 무엇이 원인이었기에 지지율이 하락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대선 기간과 지방선거 기간 동안 기호 2번을 수백 번, 수천 번 외쳤었습니다. 지금은 대선과 지선에 참여해왔던 순간이 참 후회가 됩니다. 당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에 보탬이 되고자 시간과 노력을 보태어 왔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모습은 자, 정권 바뀌었으니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본래 보수의 모습은요, 구태 정치인들이 국민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때로는 억지를 부리고 때로는 편을 갈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 없이 위법과 억지로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참 이상하다는 점입니다. 헌법에도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정당은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정치적 의사 형성을 무시하면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라 독재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구태 정치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당원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걸쳐서 선출한 당대표를 윤리위라는 하위 조직과 윤핵관이라는 조직이 절차 없이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절차 없이라는 것은 근거 없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당대표가 복귀할 것 같으니까 서둘러서 비상체제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여기서 또 잠깐 제가 뭐 당대표를 옹호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절차상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독재의 모습을 보인다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국민분들께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가장 큰 숙제는 변화하고 발전해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고 공정과 상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나아가는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메인 화면에 적혀있는 오직 민생이라는 글자가 부끄럽지 않게 국정과 민주주의 절차에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자 올라오셔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이고 1분이 남았을 때 제가 제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우성이라고 하고 이번에 윤리위 징계를 받은 첫 주에 제가 1인 집회도 하고 이제 사람들도 모으고 와서 집회를 했었는데 이제 국과세를 통해서 더욱더 이제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느낀 게 저는 두 가지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대토론회도 좋지만은 여러 가지 오프라인 컨텐츠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볍게로는 축구라든지 아니면은 게임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당의 개혁 방안 같은 거에 대해서도 토론을 한다거나 그런 오프라인 콘텐츠가 먼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오프라인 콘텐츠를 온라인에서도 즐길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최근 사례 중에 스트리머나 BJ분들이 MT 가가지고 놀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유튜브 콘텐츠화도 시켰고, 그거뿐만이 아니라도 머니게임이라든지 그런 유튜브 콘텐츠들의 사례가 많잖아요. 이거를 좀 정당 국가세 차원에서 좀 작게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정당 차원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우리들끼리 작게 축구라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시작할지라도, 나중에는 국회의원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재밌게 놀고, 그리고 아니면은 그런 국회의원분들이랑 같이 일반 시민분들이랑 같이 사회 실험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유튜브 컨텐츠화해서 머니게임이든 그런 식으로 만든다면은 정말 전 국민들에게 우리 당을 좀 친숙하게 만들 수 있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일환으로 이준석 대표의 나는 국대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을 말하자면은 오프라인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거를 온라인 컨텐츠화 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자로는 김민규, 또 흔히 알려져 있는 얼굴이라 제가 그냥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 김민규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규입니다. 제가 원래 오늘 발언을 신청하진 않았는데요. 갑자기 대표님이 시키셔서 이 자리에 신인규 대표님 말씀입니다. 갑자기 올라오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에 붕괴한 수많은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이곳으로 모이고 있고, 또 저희가 개설한 플랫폼에서 5,000명, 6,000명에 가까운 분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는 결국에 이분들이 모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원칙의 회복입니다. 아까 신인규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단체는 특정인을 비호하거나 호감을 표출하기 위해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단체는 무너져가는 당내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 모인 정당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에서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원칙을 어겼을 때 얼마나 사랑과 심화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지속적인 사당화로 인해서 두 차례의 선거에서 연거푸 패배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원칙을 저버렸을 때 국민들께서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시선으로 보셨을 때 그것이 어긋났다고 판단하시면 결국에 표로 심판하시고, 그것이 이어지는 총선과 대선, 지선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서 특정인을 비호하거나 이준석 대표를 지킨다는 사명의식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당내의 민주주의,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라는 것이 하나의 당을 이끌어가는 기관작용으로서 명백히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의구심을 갖고 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을 갖다가 내부 총질이나 아니면 분탕이다, 당내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확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 신인규 대표와 저, 그리고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이신 6,000명은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결국에 대통령께서 처음에 본인의 캐치프레이즈로 들고 나오신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로서의 국정 운영을 보여주실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민주정부를 출범시킨 우리 여당 국민의힘으로서 우리가 원칙을 다시 세우지 않고, 그리고 본인들의 입맛에 따라 2년 후에 총선이라는 공천장사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원칙이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2년 후에 총선에서 우리가 몇 석을 얻을 수 있을지도 확정할 수 없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집권 여당이 많은 의석수를 차지해서 국정 동력을 보태주는 것일 텐데,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은 전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 5년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리드리면, 저는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무너져가는 당내 민주주의의 회복, 이 두 가지 가치를 위해서 모이셨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활동을 하실 때 특정 사람에 대한 비호나 단체에 대한 비호가 아니라 정말 무너져가는 당내에 있는 원칙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칙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연사자는 좀 깜짝 연사자이신데요.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여명숙 위원장이 혹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비도 오고 참 무더운 이날 마음을 너무 무덥게 하는 사건들이 있어서 이 아침에 또 월요일 아침인데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오신 걸 보고 좀 많이 뒤에서 놀라고 있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플로우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뒤에서 취재 열심히 해가서 공론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했던 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놈은 내부 총질 그것 때문입니다. 분명히 해야 될 거가 있습니다. 누가 내부 총질했습니까? 내부 총질해서 총 맞아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데 마치 무슨 사건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있지도 않은 것들을 부풀리고 가짜뉴스나 뭐 이런 것들 만들어서 재미 보던 사람들 많았죠. 그거 쳐내자고 해서 정권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정권 교체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더 했죠. 정치 교체도 하겠다. 정치 교체는 뭡니까? 이게 토호들끼리 모여서 그런 거 수군수군해서 기생충 놀이 하지 말고 공정하게 다 오픈해서 기생충은 햇볕에 쫙 말리고 그리고 공정하게 경쟁해서 국민의 심판을 제대로 받으면서 가자 이거 아닙니까? 실력대로 싸우자 이거 아닙니까? 그거 다 뒤집어 먹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거 하다가 아까 누구 말씀 잘하셨습니다. 여기 이준석 대표 팬클럽 아닙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랍니다. 왜? 우리가 바꿨으니까. 그런데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준석 아니라 이준석 할아버지라도 구하러 나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으면 우리 구하러 나갑니다.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폭정에 시달리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 자리에 대통령까지 만들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캐릭터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거기 굴하지 않고 뚜벅뚜벅 자기 맡은 일을 하면서 당당하게 싸우고 헤쳐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위해 이준석 대표가 그걸 위해서 싸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심장이 망가졌으니 우리 심장 수술합시다 하고서 열심히 싸워서 환자 살려놨더니 여기다 대고 오른쪽 심장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살았으니까 심장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오른쪽 팔이나 잘라버리고 더 시끄러우면 뭐 다리도 다 잘라버리자 이런 꼴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바꾼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억울한 일들은 두 번 다시는 어느 정부 하에서도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고 당과 당원은 이런 그 구태와 기생충들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그 밥을 제공하거나 숙주가 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억울한 일 겪지 않기 위해서 있는 거고 합리적인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막 한간에 회자되는 이준석이 뭘 한 일이 있냐라고 했을 때 좋습니다. 뭐 다 사람마다 다 각자 의견이 다른데 내부 총질이라는 워딩에 집중해서 봅시다. 내부 총질이라는 거는 내부에서 안 싸우고 바깥을 향해서 내부에서 싸우고 바깥을 향해서 싸우지 않았다고 했는데 민주당 향해서 싸우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와보라고 하십시오. 거기서 미친 듯이 민주당 향해서 싸워서 정권을 바꿔놨는데 그걸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뛰었고 같이 증언을 해줄 수 있고 끝없는 그런 증거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부 총질은 그야말로 형용 모순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이런 식의 특정 권력의 사유화를 위해서 그 대통령 눈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하는 일들이 이 당 안에서 그렇게 모순되게 일어나는 일들은 더 이상 없어야 하고요. 우리를 그런 도구로 쓴다거나 이렇게
뭐 레밍처럼 간주한다거나 이런 거를 더 이상 두고 볼 만큼 우리 그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그렇게 시시하고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기 젊은 분들 많이 오셨는데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는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엄마 같은 마음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게 그 북받치고 다치는 게 북받쳐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의견이 표현은 달라도 의견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야말로 지옥까지 내려가서 대우를 정비하고 전선을 제대로 방어진을 구축해서 지옥까지 내려가서 함께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싸움의 상대인 저들은 달콤하고 쉬운 것, 그런 것들, 편한 것들에만 찾아서 다니는 자들이지 우리처럼 정말로 공정과 상식과 불합리를 이런 것들,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불합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싸우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여명식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임을 상기해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순서로 공개 발언하실 분들을 포함하여 현장에 자리해주신 참가자분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보는 플로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 토론은 3분밖에 할애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국민의힘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와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거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담당자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 신선한 시각으로 우리 당의 문제를 앞으로 오셔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제가 한 말씀. 네네, 앞에 나오셔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다 같이 모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또 저 뒤에는 우리 언론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조금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 의견을 좀 가지고 그 이후에 좀 살을 보태시는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붙여놓은 게 굉장히 크게 붙여놨죠. 제가 좀 잘 보이게 하려고 가장 사이즈를 크게 했는데 국민의힘은 공당입니다. 예,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요. 국민의 어떻게 보면 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이 정당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나옵니다. 모르셨죠?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헌법기관 중에 저는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기관이 바로 정당입니다. 이 정당에 우리 국민들이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하지 않으면 위헌정당 해산심판, 그때 통진당 사례도 있었죠. 그런 것들까지도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합의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도 이 사실을 변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태를 좀 보면요. 이준석 당대표를 2021년 6월 11일에 전당대회에서 전 당원 투표로 선출했습니다. 여러분, 서울시장도 서울 시민만 뽑습니다. 전 국민이 뽑는 직책이 딱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이고 하나는 당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당 대표를 뽑기 때문에 의전 서열이 7위를 줍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는 8위를 줍니다. 그래서 이 여당의 당 대표라는 것은 전 국민이 뽑는 유일한 대통령과 당 대표라는 것은 특수한 직입니다. 그리고 임기가 2년이 보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하죠. 좋아하는 사람 뽑습니다. 그러면 한 번 선출된 당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당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당헌 6조의 2를 보면은 당원 소환제라고 있습니다. 당원 소환제가 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당대표를 뽑아놨는데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지금하고 비슷하죠? 뭐 내부 총질이든 다 좋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한다고 당원들이 평가하면은 일정 숫자가 발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투표를 붙여서 일정 기준이 넘으면 그 당대표를 내려오게 할 수 있습니다. 당장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지 않고 지금처럼 윤리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상임정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이런 식으로 열어가지고 지금 당대표를 해임하고 있는데
지금 비대위를 추진하시는 분들은 당대표 해임론자거든요. 그럼 당대표 해임에 대한 당원의 근거를 갖고 오십시오. 그 근거를 갖고 오면 이 토론회는 오늘 취소합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거가 있으니까요. 근데 애석하게도 지금 당원 당규 어디에도 당대표 해임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원 민주주의, 절차 민주주의 위반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합니다. 그러면 지도부가 무너집니까? 이거 과거의 규정과 지금 혼동하고 있거든요. 과거 2011년도 사례를 말하는데 당시에는 당대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대표 최고위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제 기억으로 아마 홍준표 시장님이 하셨던 것 같은데 대표 최고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과 당대표를 한 번에 선출했기 때문에 최고위원이 과반수 이상 사퇴하면 최고위를 못 엽니다. 그래서 지도부를 와해시켜서 비대위를 갔죠. 그때는 홍 시장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작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같이 선출했습니까? 분리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단일 지도 체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대표는 별개로 선출했기 때문에 지금은 최고위원이 사퇴를 해서 걸위가 되면 자리에 없으면 보궐선거를 하도록 당원 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당원 27조를 안 지키십니까? 사퇴할 수 있죠. 최고위원이 그만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사퇴하셨고 배현진 최고위원도 사퇴하셨고 줄줄이 사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도부가 와야 되는 비상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보궐선거를 하면 되거든요. 이거 당원 위반입니다. 그리고 저는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상임정국위원회가 규정을 하는데 상임정국위원회가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비대위로 전환하면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당대표를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걸 하위기관에서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당원들이 지금 반대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걸 상임정국위원회에서 47명이 결정을 해가지고 유권 해석을 합니까? 당원의 60만 명의 의사보다 47명의 의사가 더 우선하는 겁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고 하시는데요. 의원들이 주인이니까 당원이 주인이니까 답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당이 직무대행이라는 것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거 전 국민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만 봤습니까? 불과 한 달도 안 됐을걸요? 그때 전 국회의원이 모여서 의총에서 박수치고 직무대행이라고 당대표 사고니까 당대표 6개월 뒤에 징계 맞추고 돌아와라. 다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당이 비상상황이 됐고 직무정지가 된 당대표가 당의 비상상황을 초래한 겁니까? 지금 이걸 거리로 주장하시는 분들은 거리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비상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저는 의도된 비상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은데 국민의힘이라는 정말 저도 당비 냅니다. 당원입니다. 당에서 제가 이재명 비리 특위 대변인으로 저 정말 고발당할 뻔도 했습니다. 하도 제가 열심히 앞에서 싸웠기 때문에 뭐 다 좋습니다. 대선을 위해서 저는 각오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다 좋은데 결국은 당의 주인이 의원총회가 아니고요. 전당대회라는 점을 저는 여기서 명확하게 한번 밝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듣고 또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또 손들고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와 다툴 생각이 없고 누구와 싸울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고 싶다거나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원익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현재 우리 당이 위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당은 현재 위기가 아니라 국회의원들,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분들이 현재 자리에 위기 상황이다라고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이준석 당대표께서 지선을 이기자마자 혁신위를 발족하셨습니다. 혁신이란 무엇이냐? 우리 정치를 바꾸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우리 모든 세대와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번 지선과 지난 대선에서 선택받았던 이유는 달라질 것을 자신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깜깜이 그들의 뒷말로만 진행되던 그런 정당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 진짜 국민들과 당원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 제일 최전선에서 그 앞장서서 수호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께서 지원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위가 발족되고 나서 이 구태 세력들은 자신의 자리가 위기감이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를 뒤엎고 자신들이 다시 온건함을 찾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란 의원들이 주인이란 게 아니라 그 의원들에게 우리의 권리를 잠시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 의원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저희는 이런 아무 이권과 관련되지 않은 저희 국민들이 나서서 앞장서서 이 가치를 수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이 많은 분들이 이곳에 동참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뜻을 제발 국회의원들 분들께서도 잘 들으셔서 저희가 진정으로 바라는 정당으로 국민의힘으로 다시 본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정성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하고 싶으신 분은 거수해 주시면 제가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기자, 앞으로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런 자리에 쳐보는 게 처음이라 사실은 생각도 뭐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 젊은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연배가 많으신 나이도 아니지만 저도 내일 모레 이제 육자가 곧 보일 그럴 나이가 됐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겁이 자꾸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 가졌던 패기와 용기, 열정, 이것보다는 내가 가진 거를 지켜야겠다는 그런 소심함도 자꾸 커져가고요. 겁도 자꾸 늘어납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들이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있고 공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뒤에 겁이라는 부분이 자꾸 드는 것이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선도 이기고 지선도 이기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분명히 총선에도 질 거고 다음 대선에도 질 거고 다음 지선에도 완전히 폭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앞서 2년 전, 3년 전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몰상식한 일들이 또다시 더 많이 재현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안 일어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이런 몸부림친다고 해서 100% 확신을 가지고 된다라고 보장은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수가 모였을 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의 올바른 쪽으로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정답은 아닐지언정 정답을 가기 위해서 하나 다수가 모여서 그게 설사 대사가 아닐지언정 우리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말이 많아지고 한이 많이 쌓인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와서 분하고 막 이렇게 화가 나 계신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이렇게 분하고 화만 낸다고 저는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 제목이 국민의힘 과연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잖아요. 우리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주인이 될 건가가 저는 한 단계 더 발전된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주인이 될 것인가. 아까 말씀하셨죠. 오프라인화에서 컨텐츠를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은 법에 호소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 호소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에게 어떻게 호소할 것인가. 국민에게 이익되는 일을 해주면 국민들에게도 호소 안 해도 국민들이 저에게 옵니다. 그게 실력이겠죠. 그게 실력입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는 그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나이가 젊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넋두리는 끝냈으면 좋겠다. 맨날 TV만 틀면 평론가들이 나와서 이쪽 편 들고 저쪽 편 들고 내가 이 말을 하면 다음에 공천을 받을까 누구 편을 들어야 자리 한 자리 말이 할까. 이거 이외에 언론도 무슨 공평이라는 걸 내세워서 대도 않는 소리를 계속 틀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도 집중을 받으려면 정말 쌈박한 거, 섹시한 걸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임에서는 넋두리는 그만하고 이제 넋두리는 정말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국민이 어떻게 해야 주인을 될 것이냐는 구체적인 방법이 지금부터는 논의되고 이제는 투자는 그만하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우리 바로 시청해주신 참여자분. 안녕하세요. 엄청 떨리네요.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까지 사실 나오게 된 이유는 사실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나중에 학자가 되고 나중에 정치에 꼭 입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대표가 각종 음해로 뭐 성접대를 받았냐느니 또는 무슨 약물을 먹었냐느니 이렇게 음해를 보면서 향후 저런 일이 제가 나중에 정치에서 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말을 할 때 똑같은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는 정치가 힘이 아니라 원칙과 규칙으로 정의가 구현되는 그런 집단이 되길 원해서 그런 마음에서 국민의힘의 진짜 주인은 곧 당원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사실 한국사가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났습니다. 과거에 규칙을 무시하고 일어났던 사건들이 많죠. 뭐 사화라든지 유신 헌법이라든지 항상 그때는 비상 상황임을 강조하고 그동안 지켜져 왔던 규칙을 어기고 다시 전통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의견을 묵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국민의힘에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중차대한 상황은 당원의 전당대회로 다 해결해야 된다. 전국 상임위가 아니라 모든 당원들의 투표로 이런 일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선한 시각으로 우리 당의 현실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발언 혹시? 예. 마지막으로 시간 열정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치 풍자를 하고 있는 방송인 이상민입니다. 네. 풍자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대통령 흉내내고 거대한 기득권 흉내내거든요. 아니, 공정과 상식으로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아! 빠르게! 가!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어떻게 집권을 했습니까?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시 총장이 무슨 매력 때문에 집권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건 복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국민의힘의 진짜 주인은 누군가요? 계속 이제 나오는 주제겠죠. 국민의힘의 진짜 주제는 당명에 나와 있어요. 성렬의 힘입니까? 준석의 힘입니까? 성동의 힘이에요? 재원의 힘이에요? 종인의 힘입니까? 국민의 힘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얘기해서 집권했던 정당이라면은 공정과 상식을 행해야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딱 집어서 내보내려고 하는 거. 물론 이준석 씨가 잘못 저질렀으면 저부터 풍자합니다. 예, 잘못 저질렀으면 저부터 이거
이사님 제가 사람을 보내도 될까요? 이러면서 풍자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저도 풍자해요. 아니 이거 아니 김 실장 어디 갔어? 비판합니다. 구도가 명확했을 때도 풍자하는 사람이 풍자를 살짝 긁어줌으로써 국민의 그 희열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 잣대만 보더라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요즘 풍자할 맛이 안 납니다. 개그 콘서트가 없어진 이유 막 다 하잖아요. 유튜브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이요. 뭐 하청에 원청 하청 구조 얘기하면서 막 법안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기업 운영을 바꿔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코미디 시장이 코미디를 할 수 있게 놔둬야 되는데 원청인 정치권이 코미디를 하고 있어요. 이거 하청 부려치기 아닙니까 이거? 맞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존경하는 코미디언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개그맨들이 정치를 얘기하면요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코미디를 하기 시작하면은 국민들의 밥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던 정당이 집권을 했으면 솔직히 말해서 이명박, 박근혜 빠진 정당 아닙니까? 국민의힘. 그런데도 국민들이 야 민주당 너네 진짜 5년 만에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할 거야? 야 국민의힘한테 기회 준다? 해가 준 거 아닙니까? 그럼 잘해야죠. 3개월입니다. 인턴도 이렇게 하면 날아가요. 예. 정말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공정과 상식 그 잣대만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진짜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기자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사회자에게 의사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주시죠. 마이크가 마이크 없죠. 예, 죄송하지만 제가 들리니까 육성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이 제가 아까 의도된 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비상 상황을 의도를 해서 계속 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레미란 비유보다는 저는 브레이크 없이 지금 차가 달리고 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하다. 브레이크 없는 차 타고 싶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 개개인에 대해서는 개인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된다는 원칙에 완전히 동의합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그 말씀하신 이준석 당대표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지도부에 있는 분들, 그분들은 본인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사법적 절차 외에는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물리적인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분들의 자유에 맡길 영역인 것이고, 우리 국바세,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기 위한 모임에 오신 분들, 이분들은 당원으로서, 그러니까 다릅니다. 당원으로서 당원 주권에 기반을 해서 이제 가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지금 해보니까 오늘 아침자로 발표가 나왔는데 약 책임당원 1,400여 분이 하루 만에 지금 모여서 소송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온라인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은 약 3,000분. 이 약이라는 이야기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기 때문에 이 온라인으로는 소통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로 찼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 카페도 개설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1,700분. 예, 이거 카페는 하루 만에 만들었습니다. 1,800입니까? 예, 1,800분. 이게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집계가 어려운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별적인 것이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속에서 각자가 자립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른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그 모임의 배경은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사실 그러니까 200분 정도 저는 모일 줄 알았거든요.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근데 제가 엄청난 착오를 저질렀습니다. 200분이 아니라 지금 몇 명이죠? 6,000분? 아까 6,000이었죠? 대략 6,000이 넘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6,000 몇백 명. 지금 이분이 모였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에 이걸 만들고요. 저도 지금 제 개인적인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여러 가지 생업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제가 지금 제 일을 하나도 못 보고 있습니다. 제가요, 잠을 3일 못 잤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예, 정말 지금 몸이 제가 지금 축이 나가지고 그 저희 4명이 있는데 4명이 어제도 또 밤에 또 논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은 어떤 향후 계획을 말하기에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고 지금 이 6,000명 신청하셨고 저희가 또 안내하고 안에 들어와서 또 소통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지금 한 4-5명 되는 분들은 할 수가 없고 또 오늘 이 오프라인 행사도 놀랍게도 저희 4명이 이걸 다 한 겁니다. 그래서 4명이 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때문에 앞으로의 향후 계획까지는 생각 못했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의견을 주시면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하겠다. 거기까지 정해뒀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예, 이기진 씨. 지금 당내에서 좀 이런 국가사에 좀 도움을 주는 의원님이 계시다든지 그러니까 원내에 계신 분들이랑도 좀 컨택을 하고 계신 부분 좀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그 2021년도 7월인가요? 그 나는 국대다. 제가 일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대변인을 그때 토론 배틀로 뽑아가지고 제가 오디션 출신이어서 여의도에 아는 분이 제가 일단 많이 없고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번에 보니까 뭐 여러 의원님들도 뭐 의견이 다 다르실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의견을 모아본 적은 없고요. 지금 뭐 공식적으로 저희를 뭐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오신 거나 이런 분들은 없고 뭐 간접적으로 본인들이 뭐 의사가 있으시면 뭐 나름의 방법들로 뭐 도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뭐 이렇게 컨택을 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명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손을 드셨던 것 같은데. 예, 끝에 계시는 기자님. 조금 크게 얘기해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제가 잘 들리진 않는데 이해한 취지가 틀렸으면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들린 바로는 멀어가지고 잘 안 들렸는데 정치로 풀어야지 이거를 사법으로 가져가는 것이 타당하냐 아마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발언해 주신 분도 같은 생각이고요. 저는 그 생각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된다고 저는 원칙적으로 생각하고요. 아니 정치를 가서 정치인들이 해결을 못 해가지고 판사님한테 가서 정치를 모르는 분한테 이거 해결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판사는 당원당규 공부 안 합니다. 오히려 제가 당원당규는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제 당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치의 사법화는 저는 반드시 반대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만 정치의 사법화는 반대하지만 어떤 사람이 불이익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은 그 피해자의 권리, 재판을 통해서 마지막 사법적이라고 하는 권리의 보장을 할 수 있는 보루라고 하죠. 사법은 보루인데, 권리 보장의 보루인데 그 사법권을 우리가 하나마나까지 말하는 것은 저는 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법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지만 과거에도 민생당 사례라든지 열린우리당 사례에서도 법원의 가처분이 인용된 예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인데 일단은 지금 개개인들의 권리 침해가 있고 또 당원이라고 하는 집단들의 의사에 대해서 지금 침해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저는 개개인들이 좀 판단할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 권리구제의 마지막 수단까지도 비판하는 것은 그럼 억울하게 하지를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이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그 원칙에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한 두 분만 더 받고 이제 마무리해서 저희 시간 때문에 예, 박 기자님. 그러면 가처분 시점 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나는 이준석 대표와 별개로 이제 모이신 분들로 가처분을 진행을 하시는지 이준석 대표와는 그런 가처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진행하고 계신지 지금 질문이 3가지가 들어 제가 다 적지를 못해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가처분의 시점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이제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전국위원회가 아마 내일 열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위원회가 열려서 뭐 절차적으로 좀 잘못됐다고 판단하지만은 거기서 이제 형식적인 의결을 할 겁니다. 그 의결을 하면 아마 비대위원장을 선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비대위가 구성은 안 됐지만
비대위로 간다라는 구체적인 의사표시는 끝난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현실적인 피해, 그것이 우려되는 상황은 저는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니까 9일 이후가 될 거는 같고요. 지금 저희 그 집단소송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법의 요건은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500명이다 이러면 어렵고 한 1000명 정도는 돼야 이걸 제가 한번 나서보겠다라고 제안을 드린 상태고요. 현재 그 제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0여 분이 지금 현재 동의를 하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조금 더 논의를 이어가야 될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시간은 좀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일단은 한번 당의 여러 가지 움직임도 저희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와도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나 뭐 지도부에 계신 분들은 그분들 개개인의 권리구제이기 때문에 이 당원들의 움직임과는 완전히 별개다. 그분들이 하시고 우리가 안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고 그분들도 하실 수도 있고, 그분들이 안 하시고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둘 다 안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다 열려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받겠습니다. 다 되셨죠? 예, 요 정도로 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1시간이 훌쩍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에 먼 길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을 세우기 위한 여정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함께 해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공개 토론의 폐해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최용주였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괜찮으신 분들은 가운데로 나오셔서 사진 한 장만 같이 찍겠습니다.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찍는 거라고.